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제안의 성공 결실은 뭐냐면 그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느냐예요.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프리젠테이션 스킬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문서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PT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랑 전혀 친분관계도 없고 전혀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저랑 있는 생각 자체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면 그 사람 저를 이해해 주지가 않아요. 언젠가 알아주겠지? 여기 써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이라는 게 제가 제 생각을 쏟아내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제 생각을 받아들일 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논리들을 좀 이따가 종의 논리, 횡의 논리 구분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종의 논리는 이제 이야기 흐름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 인과관계. 뭐 A가 이러니까 B가 이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종의 논리입니다. 횡의 논리는 이 병렬로 연결된 상태인데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거 미시라고 읽습니다. MEC,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해가지고 중복 없고 누락이 없는 것, 이게 미시라고 읽어요. 미시라고 일반적으로 병렬로 이제 늘어난 것인데요. A, B, C가 종의 논리가 깨지면 이런 반응이 와요. 정말 그러냐?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횡의 논리가 깨지면 야 그게 다냐?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보고서를 올렸을 때 상대방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딱 두 가지. 이게 말이 돼? 아닌가? 야 그게 다야? 너 생각 다 해본 거야?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비약이 심하거나 이야기가 빠져있거나 앞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종과 횡이 잘 연결된 상태가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종의 논리를 폈을 때 유형의 차인데 이것들은 상대방이라든가 저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무슨 논지를 폈었을 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상주차는 민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노상주차가 민폐예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아 그렇지 맞아. 노상주차는 민폐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단순히 그냥. 근데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노상주체가 왜 민폐냐, 왜 그런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노상주체라는 것은 통행 차량에 방해가 돼서 교통장애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바쁜 운전자에게는 민폐다. 바쁘지가 않은 사람한테는 노상주체가 민폐가 안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너무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런 분들 비즈니스 현장이라든가 제안 현장에서 만나시면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려야 그쪽에서 이해를 하고 그런 타입이겠죠. 이것들은 좀 세분화할 수 있고 여기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보게 되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중요한 게 묘지가 뭔데 딱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다 오케이. 그래서 논점이 뭔데? 묘지가 뭔데?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가지 부분입니다. 세 가지 정도. 말하는 사람의 유형일 수도 있고요. 듣는 사람의 유형일 수도 있고 요 세 가지 다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제가 논리적이 아닌지는 상대방이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여러 명의 타입이 있지만 내 말하는 게 논리적이냐 아니냐는 그 상대방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봐야 그 사람이 이런 타입의 사람이면 지 이상하게 얘기하는 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심플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감각으로 승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상대방이 이런 사람인데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또 제가 논리적이 않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논리적이냐 아니냐 상대방이 결정한다는 거. 이게 그 종의 논리를 폈을 때 유행에 따른 이해의 차이입니다. 여기 횡의 논리를 폈었을 때 유행에 따른 이해의 차이는 아까 이렇게 좀 병렬로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회사가 내년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개발해야 될 제품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답을 딱 물어봤더니 자, 영업적인 관점에서 주문사에게서 요게 개발할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는 영업팀 소속일 거야, 아마 이 사람은 소속일 거야. 그래서 요렇게 자기 시각에서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이 약간 좀 좁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생각이 넓지만 좀 깊이가 없는 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뭐 영업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펼친다는 거죠. 근데 깊이는 몰라도 좀 넓이 좀 펼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세분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룹핑을 한번 한다는 거죠. 영업적인 시각은 뭐가 있고요, 일적인 시각은 뭐가 있고요. 이렇게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구분을 좀 하는 겁니다. 그룹핑을. 이것도 역시 논리적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결정을 합니다. 이 횡의 논리를 폈을 때도. 요게 좀 이따가 미시라고 해서 그 예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요런 식의 사람이 이제 좀, 횡의 논리가 믿는 사람이겠죠. 근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종의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논리를 무너뜨리는 3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전제 조건의 차이, 그리고 또 뭐 이질적인 거의 동제나 우연의 필요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전제 조건, 이 차이는, 자, 이게 화자의 머릿속에다가 한번 생각해요.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할 거는 A입니다. A면 B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듣는 사람은 A면 B다를 못 받아들인다고 해요. 왜? 이건 뭐냐? 나는 A를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A사는 중요한 고객이니까 이 거래를 꼭 성사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A 고객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말하는 나는 A 고객은 우리 회사의 주요 거래 초보, 또 업계에 선두며 시장에서 선도를 당분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 회사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한테 그런 정보를 주지 않고 A면 B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는. 자,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의 차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도 의료복지 사업은 B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면 B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화자의 머릿속에서는 요 A랑 비슷한 의료복지 사업을 얘기를 하지만 A랑 비슷한 A-는 뭐가 있냐면, 뭐 의료 침대 시장도 있고요, 간호로봇 시장도 있고, 보험업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의료복지 사업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대방은 의료복지 사업은 막말 얘기해서 저희가 의료복지 사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뭐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뭐 노인복지? 이런 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료복지는 뭐 저기, 아니 뭐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작을 수도 있는데 그게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세 번째 케이스는 또 뭐가 있냐면 우연의 필요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그 사업부가 향후 성장을 하려면 단독 사업으로는 전개가 안 되니까 선진 고객 기업과 제휴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논지를 많이 우리가 흔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야, 선진 기업에서 우리 회사랑 제휴를 한대? 라는 의문이 딱 떠오를 거예요. 자, 제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정을 하니까 벌써 여기부터 가정에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연의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가정이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 미시라는 게 뭐냐면, 이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저희 집합 얘기하면서 많이 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체입니다. 전체. 이 전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 구분 지어야 되는 게, 내 범위를 한정 지어야 되는 게 어딘가. 저희 요즘에 끝장 토론 하잖아요. 끝장 토론. 자, 끝장 토론 할 때 이 끝장 토론에서 하고자 하는 그 범위가 회사의 문제점을 내가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본부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팀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지, 이 전체를 구분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가 뭔가. 그래야 빠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생물을 나누는데 딱 생물이라고 전체를 지어놨어요. 그래야 뭐 포유류니 어류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 예 자체도 전체가 생물인데 포유류, 어류 해놨으면 이거 중복은 없죠. 근데 누락은 있죠. 그리고 요 횡의 논리에서는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다 IT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개발 프레임워크 해도 이제 뭐가 있잖아요. 틀이잖아요, 틀. 자, 보고서 할 때도 틀이 있는 거예요. 다 프레임워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사물을 생각할 때 틀입니다. 우리 개발할 때 틀, 개발 프레임워크이고, 여기서 얘기할 때 프레임워크, 또 심리학에서 프레임워크 있는 거고요. 다 프레임워크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자,
구분을 이미 지어놨어요, 이 사람들. 미시를 해놓은 거예요. MEC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흔히들 우리가 마케팅의 OP, 그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회사의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까가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마케팅의 OP를 딱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품, 가격, 입지, 선전, 패키지 해놓고 그 부분별로 세분화 해가지고 문제 분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쟁 전략을 검토할 때는 흔히 하는 거, 뭐, 5포스 들어보셨죠? 5포스. 뭐 경쟁사의 위협, 요격의 위협, 대체자의 위협, 이런 것들 위협. 이게 다 미시 해놓은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뭐, 맥킨지 세븐 S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이거 보셨어요? 구매 활동을 표현하는 뭐, 아이다스, 뭐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PDCA. 우리 품질 사이클이죠, 품질 사이클. 이것도 품질 사이클 뭐, 플랜, 투, 체크, 액트 해놔가지고, 품질 사이클을 미시 해놓은 거죠. 밑으로 이제 쭉 떨어지면 일단. 해놓은 거다. 그 프레임워크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저희 문제점을 뽑아낼 때, SM 문제점 뽑아낼 때 어떤 거를 구분을 지으실지는 뭐 고민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봤는데 이런 갖다 쓸만한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본인이 만드셔도 됩니다. 본인이 만드셔도 되는데, 전체가 뭔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전체를 구분 지으신 다음에 구분별로 지으시고 쭉 브레이크다운 해 나가시는 게 생각을 펼치기에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작성하실 때는 빠진 부분이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미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데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데, 이쪽에 보면 이게 횡의 논리로 펼쳐지는 것이고요, 주장들이. 이쪽은 종의 논리로 펼쳐져가지고 여기 하는 게 요 피라미드 구조로 논리를 펼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만드는 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제가 예전에 문서를 작성해서 어떤 분을, 그러니까 예전 직장에 어떤 분을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한테. So what?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So what? 근데 why so?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So what? 그래서 세분화해서 뭐냐? why so? 이유가 뭐냐? 이 종의 논리를 물어보고 종의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였었어요, 보니까 그때. 그게 So what, why so라는 게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이 피라미드 구조 해놓고 밑으로는 뭐 So what이라든가 위로 why so, 이게 논리가 깨져야 되지 않나, 뭐 피라미드 구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게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제가 작성하기도 편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뭐 뒷부분이 나오겠지만 요 상단에 주장하고 싶은 것이 처음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자, 메시지 구조의 기본 요소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피라미드 구조죠.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설명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결정권자들을 맡아들게 됩니다. 그 때마다 100장짜리 되는 보고서가 기승전결 가지고 쭉 풀어나갔어요. 그럼 결론은 뒤에 있어요. 1시간 동안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럼 10개 보고서 10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현장이라든가 보고에서는 일단 결론을 내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내고 밑에 왜 그런지, 그때 내가 고민한 분야가 뭔지를 쫙 펼치는 게 이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예요. 이때 피라미드 구조를 펼칠 때 로직 트리라든가 MEC, 그러니까 미시 방법 가지고 논리를 펼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승전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토리죠, 스토리. 지금 저희 예전에 뭐 중국의 한시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뭐 산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뭐 비승결 뭐 이렇게 돼 있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가는데, 이 기승전결 하면 이거는 저희가 할리우드 영화를 볼 때 하면 이런 구조 많이 써요, 기승전결. 처음에 딱 펼쳤다가 약간 좀 이야기 펼치고 전에서 약간 좀 반전이 한번 나왔다가 결론은 뻔하게. 할리우드 영화 보면 다 이 기승전결 구조 거의 다 끓고 있고요. 요대로 논리를 펼치는 게 영화 보고 나서 감동 딱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마지막에 감동 먹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앞에서 벌써 딱 결론 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시간 없으면 결론만 빨리 줘야 되니까 이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3단 논법, 이거 많이 아시죠? 3단 논법.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 이들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그 논리를 설명해라. 그래서 보고서를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시장 변화가 뭐 이렇게 해서 당사에 있을 가능성이 이건데 따라서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시장 변화는 그럼 네가 봤냐? 라고 했을 때 밑을 펼치는 거, 횡으로.
시장 변화는 이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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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요. 당사의 가능성은요, 영업적으로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렇고요. 그래서 해야 될 말의 전략 방향성은요, 이 방법이죠. 밑줄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논지는 이렇게 해서 스토리 구성을 하고, 세부적으로 갈 때는 횡으로 피는 거죠. 횡으로 피는 거죠. 그래서 목차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시장 변화 1번, 당사의 가능성 2번, 전략 가능성이 딱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향후 작업 딱 들어가면 보고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화자와 청자의 문제의식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고객은 못 알아듣을 때가 많습니다. 매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의문에 대답하는 두 가지 과정은 뭐냐? 심플하죠? 먼저 상대방의 의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요구한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야 전체가 보이니까요. 그게 뭡니까? 처음에 상대방의 의문을 이해하고 의문을 답하는 거잖아요. 그 두 단계는 뭐냐면 목적이 뭔가를 공감을 하고 논점, 상대방의 궁금이 한 게 무엇인가를 세우는데 논점을 세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 답변을 준비를 해서 뭐 거기 팩트들 같은 경우에 뭐 자료들 같은 게 많이 첨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가설을 검증하는 거고요. 그게 끝나면 그래서 내가 아니면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게 시사점을 뽑아내는 거예요. 시사점을. 그 5단계가 가설 검증하는 5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캐치를 하셔가지고 보고서를 만드시고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의 필요성은 검토의 효율을 높이고 쓸데없는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안이라든가 뭐라든가는 상대방의 생각을 하지 않게끔, 저 사람은 결정만 하게끔 하는 게 다른 제안의 자세입니다. 그게 가설은 아무것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의 의문이 뭔가 나름대로 짐작이 되는 답변이라고 해서 범위 줄이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두 번째 방법은 해봤더니 어떻게 연출이 닿아서 진짜 그쪽에 뭐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더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줄이는 단계고요. 1차적 줄이는 단계, 2차적 줄이는 단계 해서 상대방의 논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점을 이해하고 답변이 무엇인가 인식을 한 다음에 많은 정보 훑어보고 단계별로 내려가라. 가설 수립의 단계가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내가 세운 답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사한 답이랑 맞춰본 다음에 진짜 맞나라는 거를 최종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시사점을 도출한다. 왜 저희 보고서 작성할 때 무슨 뭐 키 파인딩스, 뭐 시사점 도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시사점도 그냥 근거 없이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서 저희가 논리를 세워서 쭉쭉 뽑아냈었을 때 아까 다 제끼고 해서 부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 그것만 쭉 뽑아가지고 시사점들을 뽑아서 나중에 우리가 그룹핑을 줘서 이 구분을 진 다음에 액션 뽑을 때 그 시사점을 구분하는데 거기서 뽑는 게 이 시사. 뭘 배울 것인가, 뭘 내가 저기 경쟁사한테 비교를 할 것인가라든가. 이거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좀 깔끔한가 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자료인데요.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 많이 그리시죠. 여기서 보면 인간의 감각을 거스리는 자료라고 했는데 여기 왜 인간의 감각을 거스리냐 하면 자, 가계가치 향상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왜 거슬려요? 향상인데. 그쵸. 네. 향상이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문서 작성할 때 자, 불필요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불필요한 게 뭐냐? 불필요한 정보라는 게 뭐냐면 심플 이스 더 베스트 했는데 여기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아주 심플하죠. 아주 심플하죠. 사실은 그게 심플한 게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사람이 심플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엄청 연습을 하면 불필요한 글자를 버려라.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드웨어 솔루션의 새로운 점은 종업원의 서비스 수준 향상시키고 끌어올리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거 하게 되면 보고받는 사람은 내가 해석을 해야 돼. 이걸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하드웨어 솔루션의 새로운 점은 부가가치 향상이고요. 요거고요. 매출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딱 만드신 다음에 장표에 넣으실 때 그냥 화면 덮고 딱 뜨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더 화려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필요한 속성 정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박스 있죠, 이런 박스. 이런 박스도 속성 정보고요. 요것도 속성 정보고요.
여기가 있는 줄도 섞는 거예요. 뺄 거 빼라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A사, B사, C사가 구분이 되죠. 이런 것들을 장표에 배치할 때 이렇게 넣으시라는 거예요. 타이틀 넣고 윗줄에 그 두 줄, 아까 말씀드린 두 줄 설명이 들어갔으면 밑에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설명이 들어갔으면 시사점을 뽑아내서 밑에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사실이 들어갔으면 밑에는 시사점 뽑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밑에는 아까 그 그래프 보여주시고 바텀에다가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이렇다. 맞은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표를 만드시는 게 이 논리의 흐름이 맞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 작성의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간결하게 쓰고 말을 통일하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해서 쓰라 합니다. 이런 글도 이미지화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좀 더 설득하기 좀 쉽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도 이렇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적 만족도랑 정적 만족도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요것들을 좀 늘려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하게 되면 좀 메시지 전달이 좀 편하다라는 걸 또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여러분 매장에 그 매출액이 2배 커질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 표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낫다. 요 표만 제시하는 거라기보다는 요 표를 설명해주는 요거 하나 달아주는 게 낫다. 또 요거보다는 어차피 이걸 보면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배 매출을 낸다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맞다. 결과적으로 요런 식의 그림을 제시를 해라. 또 작성할 때 팁, 아주 간단한 팁 하나는 뭐냐면 줄을 맞추는 거예요. 줄을. 여기 보시면 제가 요것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딱 펼치면 처음에 이 선을 그어요. 그 외곽선 있잖아요. 외곽선. 그 외곽선, 그 점자로 된 거 있는데 그걸 딱 펼친 다음에 요 상단부터 맞춥니다. 이렇게 똑같이. 근데 지금 저희가 흔히 업무에서 하시는 그 문서들을 보게 되면 요 줄조차 안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표랑 두 번째 장표랑 세 번째 장표, 이 시작하는 것도 틀리고, 여기 그림이 들어가도 어디에는 이 큰 그림이 나오는데 어디에는 요 중간 조그만 그림이 나오고 뭐 이렇게 펼쳐지는 것도 있는데, 요거를 가셔가지고요, 지금 하시는 장표들을 요 외곽선이랑 요 그림 크기만도 한번 딱 맞춰보세요. 그러면 진짜 품질이 2배는 좋아 보여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손만 맞춰도, 질서정연하게만 배열해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만 배열해도 요 품질